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그가 만든 교재는 시드니시에서 한국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 교재로 채택했고 Trust. FedEx. 예, 오늘도 이용배와 또 만나시는 시간 됐죠? 자, 오늘 시간에는요, 제가 6주 영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 저와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시면 실은 6주 만에 영어에 대한 모든 문법은 끝내야 됩니다. 6주 이상 하시는 영어 문법 공부는 좀 잘못됐다고 보이죠? 그래서 6주 만에 끝내는 그 특징은 뭘까요? 5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금세 끝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어떤 언어든 5개의 표현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5개의 다른 어순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이 어순을 이루고 있는 5가지의 재료가 있다. 그래서 5 이 원칙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개 어순은 형식이고 5개의 재료는 품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건데요. 이 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5개더라. 그럼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 클로이도 물어? 원래 8품사 지난 그 강의에서 아빠가 얘기했잖아. 8개가 아니라 5개라고. 자,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 한국말로 치환하는 문법이 아니라 한국말로 영어를 분석하는 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법을 사용했더니 동일함이 80%,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로만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고요. 다른 차이, 이것을 우리는 암기 20%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재료 3개에 대한 모든 이 족보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배우실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됩니다. 자, 한국말을 잘해야 영어를 잘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으셨는데요. 과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 클로이는 대답할 수 있어? 그렇지. 대부분 우리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내 입에 담았을 뿐이지 깊은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죠. 자, 긴 말을 짧게 만드는 어휘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철수가 너무 화가 나서 웃옷을 벗고 민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참 길죠? 근데 알고 보면 그 포인트는 철수가 민호와 싸웠다. 철수 and 민호 fought 입니다. 이렇게 긴 문장을 짧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시통역의 힘은 아닌가 또 여러분께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폭스 영화사에서 어드벤처 오브 타이거라고 해서 그 인도의 소년이 동물들을 싣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리고 바다에 조난하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를 다시 보시면요, 그 호랑이와 배에 탄 소년이 아빠 엄마를 찾으면서 엄마 아빠라는 정확한 한국말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실은 언어가 시작됐던 어떤 시초는 같은 맥락은 아니었나 하는 얘기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호주에 제가 처음에 이민을 가서 전라도 말이 우리 전 세계 언어의 조상어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이민 오신 어떤 아주머니가요, 호주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항상 하와이잉 라고 해도 원어민들이 전혀 부담 없이 알아듣더라. 그리고 제가 이태리에
출장을 갔는데 출장을 갔더니 이태리 사람들 전부 뭐라고 하냐? 오 그라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라도 사투리가 전 세계 언어의 조상 언어 중에 하나는 아니었나 그런 웃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논리가 없으면 조리라도 있자. 무슨 뜻인가 하면요, 철수는 아침에 일어나 편의점에 들렀다 어쩌고, 벌써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은 벌써 지겨워지실 겁니다. 자, 우리 결론부터 얘기하고 좀 설명을 하면 듣는 사람이 좀 쉽지 않을까요? 이 긴 문장을 철수는 소매치기 당했어, 편의점에 들렀다 민호를 만나고 알게 됐어 라고 하는 조리 있게 얘기하는 방법을 빨리 터득하시는 것도 영어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말을 잘해야 영어 잘하는 거 세 번째인데요, 한국 문법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으셔야 제가 영어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때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빨리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미리 알고 계셨던 개념들을 조금 다시 손질할 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이걸 보면서 호주 사람이라고 다 영어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 호주 이민 초기에 연세가 80이 되시는 호주 수녀님하고 같이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만나면 그 수녀님은 매일 채소만 드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Are you vegetarian? 이라고 물어봤더니 이 80이 넘으신 호주 수녀님이 화를 내시면서 No, I am an Australian 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웃을 수도 없고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민 2세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전에는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자기의 고국어를 못하면 바보라고 하는 것이 호주 전체의 이제 그런 풍습이 됐는데, 한국어를 잘 안 가르쳤던 우리 이민 2세 한국 애기가 전화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할머니가 전화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해놓고 아빠 바꿔줄래? 했더니 할머니 잠깐만 wait a minute, 아빠 네 엄마 전화 왔어 라고 전했던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 문법 용어들을 이제부터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 여러분들 명사입니다. 단독 명사라고 일부러 제가 해놨는데요, 단독 명사는 단독 드리블, 축구할 때 혼자서 있다, 혼자서 플레이한다는 단독 드리블처럼 단 하나의 명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명사가 뭐니? 라고 갑자기 물어보면 여러분 툭 나올 수 있는 말이 뭡니까? 클로이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렇지,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 개념을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물에 대한 명칭이죠. 그래서 사명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언어학자들은 좀 있어 보이려고 이 순서를 바꿔서 명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제안하는 일들은 뭐냐면요, 영어 문법을 한국 문법으로 좀 우리 같이 유연하게, 플렉시블하게 서로 교환하면 어떨까? 우리 평소에는 한국말에 물질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라는 것을 잘 도입을 안 했죠. 근데 한국말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워터, 물질이죠. 제임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 그래서 제임스는 고유명사라 했고요. 뭐 이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추상명사라고 하죠. 그 이외의 거를 보통명사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옛날에 뭐 고추, 물집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스토리텔링으로 외웁니다. 영어는 혼합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통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것들이 전부 물질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물질 명사, 아담은 고유 명사, 그리고 아담이 사과를 먹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추상 명사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보통 명사라 부르자
하시면 이제 외울 필요가 없겠죠? 성경 1페이지 바로 펴시는 순간 이것을 명사에 대한 분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물질명사 물, 은, 물, 에게 이러한 한국말에 조사라는 것을 붙였더니 제임스가 이 용기를 다 되죠? 차를 빼주세요. 이러한 명사들은 한국말에 조사를 다 붙일 수가 있더라. 그럼 우리가 의미 확장을 한번 시켜서 보면 그럼 명사는 한국말에 조사를 붙여서 말이 된다 하면 다 명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예, 맞습니다. 명사, 조금 전에 보았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명사의 원조 형태라 하면 살다 보면 변형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되네요. 산다는 것을 되죠. 끝에 것과 이렇게 지로 끝나는 것은 이렇게 조사가 붙을 수 있다. 그럼 이것도 명사로 우리 보도록 하자 라고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사람, 삶을 것, 지로 끝나는 것은 다 명사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자, 동사라 하면 움직이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여기 많죠. 아니면 군대를 보냈던 어머니, 또 군대를 갔다 온 애인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훈련소에서 배울 때 우리 교관들이 자, 적의 동태를 감시하라 하는 말이 나오죠. 바로 그것이 동사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사에는 동작과 상태가 있습니다. 이제 동사에 대한 우리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분류해보면 그녀는 아름다운입니다죠. 그래서 이 입니다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생각 중입니다. 동작이죠. 공부합니다. 동작이죠. 동사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로 잡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어의 주요 3개 동사 be, do, have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 탄생 비화를 아시게 되면 나중에 영어를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 라는 성경책의 구절이 곧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라는 존재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비동사가 입니다는 안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변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o,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하다, do가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 만물을 모두 소유하셨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것이 have입니다. 제가 왜 do를 여기에 놓는지는 조금 이따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be, do, have가 이제 자동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왜 be가 존재인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한국 분들은 섹스피어라고 하는데 셰익스피어입니다. To be or not to be 햄릿에 나오는 건데요. 죽느냐 사느냐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문제라는 우리 그 대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be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즉 죽음과 이것이 존재하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is는 입니다의 뜻이죠. 나중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do가 돼 있었죠. 일을 하셨다. I'd have a book. 원래 이 do는 이 자기 밑에 탄생한 동사에 대한 모든 대장동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던 것은 I'd have a book인데요. do가 거추장스럽다. 그래서 I have a book이라고 쓰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 왜 do가 나왔는지 잘 모르셨죠? 그럴 때 do I have a book 원래 원조 문장은 이랬다. 그랬는데 do I have a book이 되었더라.
자, 근데 두 자리에 can이 들어갔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두는 뭐다? 조동사다. can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I can have a book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문문을 만들면 강조하는 것을 앞으로 내세운다. Can I have a book?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은 Can I have a book으로 마지막에 재탄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I did have a book. I did have a book이 변한 것이 had구나. 그럼 had에는 did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의문문으로 만들면 Did I have a book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그러한 이유를 붙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You went to school 했죠? 근데 went는 go에 대한 과거형인데요. 혹시 모를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거기다 You did go to school처럼 did만 넣어서 이렇게 사용해 주셔도 과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사용하실 때 융통성 있게 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것은 조동사라고 나중에 말이 변하게 돼서 이것은 강조를 하더라. 그런데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간다. Did you go to school? 이라는 의문으로 바로 변화가 되겠죠? 근데 네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 school 어디죠? 장소? 이란 의문 대명사를 한번 붙여봤더니 이 where 어디라는 것이 궁금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Where did you go to? 라는 의문문으로 바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외우지 않고도 이러한 영어의 특징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기시죠? 자, 여기에서 주요 동사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칭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칭호가 아니라 제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아담. 그래서 이것은 페르시안 그 숫자인가요? 그 1번 그것을 I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하와 두 번째 태어났죠. 그래서 2번이라고 했는데 이 2번을 그저 쓰기가 미안해서 YU 두 번의 획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태어난 3자 뱀 3번으로 했더니 사람을 아니 이 생물을 숫자로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수로 태어났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명사가 주요 3개 동사와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아담은 I, 자기를 1인칭이라 치고 I am으로 사용합니다. 왜 am을 사용하느냐? 비동사 원래의 모양은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숭고하고 고귀한 원조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멘에서 따온 I am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I am이 된 그 배경이 되겠고요. 하와 원래 이부가 아니라 하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면 EUAN인데요. 여기 뒤에 나온 이 A가 UR로 사용을 하게 되자. 자, 그런데 뱀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처음엔 몰랐겠죠. 그래서 그것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런데 나는 이것을 무엇로 쓸 것인가? 비동사 대신에 아이고 뱀이야. 그래서 it이s가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동사 have 동사가 그대로 사용이 되죠. you도 되는데 it은 왜 꼭 s가 붙을까요? 자, 다른 동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이고 뱀이야 이 뱀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it에 관련된 것들은 다 s를 붙이자 하는 약속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자, 대명사가 그럼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전라도에 가보면요, 거시기 가서 거시기를 가져와라 해도 할머니 이 말씀을 정확하게 철수는 이행을 합니다. 거시가 철수를 부르시죠. 집에 가서
책을 가져와라는 말인데도 우리는 다 알아듣게 되는, 즉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다. 그래서 대명사입니다. 철수는 공부를 잘해. 근데 철수는 우등생이야 라는 이 철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철수는이 아니라 그는 우등생이야, 철수를 대신하는 명사죠. 그래서 대명사입니다. 그게 공이 55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기에 책상이 있다라는 말인데 연필을 그것 위에 둬라. 그것이 뭐죠? 책상을 지칭하는 대명사죠. 저기에 무엇이 있다고? 책상을 보면서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의문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궁금함을 하는 것은 의문 대명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숨 한번 쉬고요. 학생들이 소리칩니다. 아우, 그들은 너무 시끄럽다. 학생들을 대신하는 명사죠. 누가 소리친다고? 분명히 학생들일 텐데 학생을 지칭하는 의문, 그래서 의문 대명사로 부르기로 했다. 되시겠습니까? 이것이 똑같이 영어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뱀을 아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라고 했는데 그것 중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로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자를 뭐라고 할까? 그것을 우리 he로 부르기로 하고 여자는 she로 부르기로 했는데요. 거기에도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처음에 남자를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남편은 하늘이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그래서 남자는 영어로 heaven,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he를 해서 남자에 대한 것은 he. 그럼 여자는 어떻게 만들까 라는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늘과 사는 뱀, 그래서 she가 되었다. 나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엉뚜당뚜 하지도 않는 이유를 갖다 대는 것은 암기하지 않고 연상작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으로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형용사는 뭘까요? 여러분, 형용사 그러면 바로 누구나 말씀하시죠. 뭐 꾸며주는 거. 아니요. 원래의 형용사는 그 뜻이 아니었죠. 자, 이 친구도 수지입니다. 이 친구도 수지인데요. 두 사람이 수지를 보면서 어떤 수지인지를 구별해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웃고 있는 수지, 아주 못생겼죠? 그래서 구별을 위한 설명이 원래는 형용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변하냐? 꾸밈이라는 얘기로 변하게 되고, 꾸밈은 결국 장식이죠. 그래서 이 십자돌림으로 수식한다라는 말로 했고, 나머지 맨 마지막에 형용사라는 말로 이게 함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의 이 여자분이 많이 꾸몄다, 그래서 꾸밈 장식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우리가 살다 보면 네 집 자식이냐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네 집 자식이냐를 묻는 부모님에게 욕을 안 먹이기 위해서 행동을 잘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형용사는 어디서 왔냐? 아름다움이라는 명사에서 왔고요. 먹다라는 동사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먹다에서는 먹을 수 있는, 먹는 중인, 먹여진처럼 이렇게 네 가지로 형용사가 있는데요. 한국말로 그 구별법은요, 끝이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면 다 형용사라고 여러분 판단하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제 영문법을 배워서 국문법 국어 선생님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하고 이 주장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싸우라고 했더니 어느 날 싸움이 났습니다. 조폭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자, 자기들이 유식함을 얘기하는데요. 자, 손가락을 다 핑거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이것이 뭐야? 라고 했더니 아주 똑똑한 조폭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핑거,
그래서 영어로 finger가 됐다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그랬더니 이 큰 조폭이 그 똑똑한 조폭에게 묻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그랬더니 또 똑똑한 조폭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가 핑거였으니까 이건 오무 링거. 그래서 이것이 주먹이 됐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르마는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헤드라인?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뭐 그렇게 믿고 가십시오. 클로이는 가르마가 영어로 뭔지 아빠하고 나중에 대화 좀 하지. 자, 이제 부사입니다. 부사는요, 부차적인 말씀, 즉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부사는 어디서 왔을까요? 명사에서 형용사로 변화가 됐고 또 부사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법은 요거 모음으로 끝났죠? 자, 구별법 하나. 그리고 부사는 그 표현 범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표현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언제, 어디서, how, why. 하와이 간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how, why처럼 하시면, 자, 오늘 아니 내일 국어 선생님하고 부사에 대해서 싸워봅니다. 부사를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모음으로 첫째 끝나야 되고 표현 범위는 4개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부사가 아닙니다 라고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자, 그럼 부사 중에서 전치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치사라는 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전치사 공부를 하면 맨날 뭐 책상 위에 있냐, 온, 아래냐, 언더만 따지시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전치사 볼까요? 7시에 이거 부사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에 뒤에 있는 위치한 말씀 후치사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영어는 강조하는 것을 앞에 두죠. 에 7시 거기에 에에 해당되는 것이 at입니다. at 7 o'clock 그래서 앞에 있다. 그래서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장소죠. 학교로 후치사 강조하는 것을 앞으로 로에 해당되는 것이 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놓였다 그래서 전치사. 어떻게 좀 쉽게 가능하신가요? 그리고 접속사. 접속사를 생각하시면 접촉사고라는 것도 생각이 나시고 또 접착제라는 것도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부와 명예, 즉 부라는 명사와 뒤에 나온 명사를 연결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 그래서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간다, 너는 기다려라, 그리고에 해당하는 and,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접착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차가 부딪히면 접촉사고죠. 서양인들은 이 접촉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끼리도 부딪히면 교통사고를 보고요. I am sorry가 바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안전거리 미확보라는 그러한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호주에서는 줄을 서면요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그 돈을 찾으려고 ATM 기계에 제가 줄을 섰는데 아주 줄을 바짝바짝 붙듭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치고 있는 그 비밀번호를 보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ATM 앞에 섰습니다. 근데 뒤에 서 있는 친구가 아주 바짝 달라붙어서 어깨 너머로 제 걸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예 그렇게 붙어있는 김에 내 비밀번호도 좀 쳐주지 라고 제가 했던 우스갯소리는 했지만, 자, 우리 안전거리 확보하는 한국인이 되시는 것도 외국 나가서 문화국민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문법에 대한 우리 새로운 개념들을 정립하셨습니다. 접속사에 대한 거 재미있고 좀 쉬어가시라는 의미에서 봅니다. 자, if
while, once 이거 다 접속사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네가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네가 싱글일 때 하라 그런 뜻이고요.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너는 TV 채널조차도 바꿀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의 쓰라린 충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명사서부터 우리 접속사까지 새로운 개념을 이미 이제 세우셨죠. 그래서 당분간은 저와 함께 이러한 문장들을 들으시면 잘라서 분석하시는 능력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극장에서 본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대한뉴스라는 것을 했습니다. 꼭 그럴 때 무슨 대통령은 오늘 국립묘지를 방문하시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그 아나운서들이 멘트를 하는 것들을 저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끊어 읽는 것들의 기준은 다 이런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형태별로 끊어 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영어 강사 선생님들이 그러죠. 덩어리 끊어라. 청크라고 하는 얘기는 실은 형태별로 끊으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이제 정확하게 의미를 깨달으셨죠? 자, 이런 문장을 보면요. 당분간만 저와 1990년도 부사, 철수는 명사, 너무나 부사, 아름다운 형용사 이런 식으로 해서 끊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 같지 않은 말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욕할 필요 없이 아이고 동사하고 계시네, 아이고 명사하고 계시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러한 대화들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문장이 뚱뚱해지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 시간을 좀 길게 갖는 것은 이러한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시면요, 뒤에 배우시는 6주 영어에 대한 것들은 아주 쉽게 흡입이 됩니다. I love 영이라는 것은요, 삼형식의 가장 기초적인 문장이죠. 지금 어디 군살 하나 없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뚱뚱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pretty 영이 이쁜 영입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도 해집니다. 집중적으로 영희에 대해서 계속 군살이 붙어가네요. 그런데 영희가 뉘집자식인지는 알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 이렇게 관계 대명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형용사로 3번이나 이제 뚱뚱하게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할 거 없다. 부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부사인데요. 이렇게 부사를 사용해 줌으로써 그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디서 이웃이었냐? 그랬더니 영국에서 라는 또 부사는 끝없이 붙여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형용사와 부사를 명사에 계속 붙여봤습니다. 이제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은 접착제 and라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다른 문장으로 또 when이라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다른 문장을 붙여나가서 이렇게 짧았던 문장이 이렇게 긴 문장, 뚱뚱한 문장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주 짧았던 문장이 이렇게 뚱뚱해지는 것을 우리는 장문이라 하고요. 이 뚱뚱한 문장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I love 영희를 찾는 것을 우리는 독해라고 합니다. 이제 독해와 장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누구에게나 말씀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원조 문장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조 문장을 알아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영어 강사님들이요, 그냥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외우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better than nothing, 어떤 분은 better than nothing, 그냥 우리 편안하게 better than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it's good 이었습니다. 그래서 it's better, 굿에 대한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라는 것과 다른 문장이 합쳐집니다. There is nothing, 거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 두 문장이 합쳐졌는데요.
주어와 비동사가 합쳐지는 것들은 주로 생략이 잘 됩니다. 그래서 it is와 there is가 생략이 돼서 better than nothing. 그래서 마지막에는 better than nothing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래의 원조 문장들을 알아야 어떤 상황에서든 마구 다른 걸로 우리가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아셨죠? 한국말의 원조 평소문이 영어와 어떻게 똑같은지 볼게요. 아니야? 이거 좀 더럽죠? 식사하시는데 이것을 뭐 공부하시는 분 없으실 테니까. 똥노, 똥노, 똥노. 자,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억양만 다르게 해서도 세 가지의 상황을 연출해냅니다. 그렇죠? 그는 잘 있어? 그는 잘 있어. 그는 잘 있어. 그죠? 세 가지의 다른 상황을 연출해낼 수가 있죠? 자, 그는 잘 있어. 대답하는 방법입니다. 응, 그는 잘 있어. 라고 풀 문장으로 대답하는 방법도 있지만 짧게 응 아니면 존 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영어는 어떻게 될까요? He's well. He's well. He's well. 영어도 지금 우리가 의문문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억양만 가지고도 충분히 일단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먼저 조그만 거 배우실 때도 바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자신감이라는 거죠. 물어봅니다. Is he well? Yes, he is well. 잘 있습니다. 응. 이게 존 잘에 해당되는 very 되겠죠. 자, 한국말과 영어 이렇게 똑같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자신감 또 드릴게요. 이거 근데 나는 미래에 대한 go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땐 부사를 사용해서 I go tomorrow 그러면 내일 미래라는 것으로 원어민들은 바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Today 그럼 오늘이죠. 뭐 yesterday 붙이면 I go yesterday 그러면 틀렸긴 하지만 이미 이것은 의미는 전달된다는 거. 여러분 자신감 만빵 가능하시죠? 자, 우리 클로이도 이제 알아챈 오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클로이 오형식이 된 게 또 머리 아프지? 그래도 가보자. 자, 1형식이라는 한국말, 2형식 한국말 이런 것들을 제가 한국말로 제가 이렇게 늘어놔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한국말이 다른 언어들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게 보이시겠지만 나는 학교에 간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일어로 해봤더니 똑같더라. 한국어에 있는 조사가 일본어에도 똑같이 있더라. 그런데 어순조차도 2형식 학생입니다도 똑같고요. 5형식까지도 똑같다. 여러분들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일본어가 쉽게 배워진다는 것이 바로 이 형식입니다. 그런데 형식이 없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5형식은 다른 새로운 문형이 나타난다 해도 원조입니다. 나머지가 변형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중국말과 영어 비교해 봤습니다. 중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영어가 쉽다고 하는 이유 이제 찾아내시겠습니까? I, it이 똑같고요. I am a student. 어순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만 바꿔준다 그러면 쉽다. 대신 중국말에는 5형식은 없더라. 바로 이러한 차이들을 찾아내는 것이 언어를 쉽게 배우고요. 이렇게 찾아놓으면 영어, 몽고, 스페인어조차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차이를 이용해서 쉽게 습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저 혼자서 하는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클로이도 같이 하고 여러분도 같이 하는 강의가 되고자 제가 보여드리는 마지막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강의에 그런 것들을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감사합니다.